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영. 오늘은 조지루시의 가열식 가습기 요걸 한번 구매를 해서 한번 언박싱 같이 해보고 실제로 초기 세척하고 가열하는 것까지 한번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습기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초음파식 가습기, 그리고 두 번째는 기화식 가습기, 세 번째로는 조지루시 같은 이제 가열식 가습기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고 싼 게 아무래도 초음파식 가습기인데, 초음파식 가습기를 저도 좀 많이 썼거든요. 많이 썼는데 일단은 진동자가 굉장히 고장이 잘 나요. 그 겨울에 사서 그 겨울도 못 버티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도 하고, 좀 관리를 잘하고 오래 쓴다고 해도 한 2-3년 이상 쓰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초음파식 가습기는 거의 매년마다 새로 사서 바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진동자 구조다 보니까 약간 구조도 조금 복잡해갖고 세척하기도 조금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물에 불순물들이 있으면은 걔네들도 초음파로 같이 분해돼서 날아간다는 치명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작년을 기준으로 호흡기 질환, 천식에 걸렸기 때문에 일단은 초음파식 가습기는 그래 제외를 했고요. 두 번째는 기화식 가습기인데, 기화식 가습기도 제가 몇 개 써봤어요. 뭐 위닉스 거도 써보고 샤오미 거도 써봤는데, 기화식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습량이 크지가 않아요. 그냥 팬을 돌려가지고 하거나 안쪽에 디스크 필터 같은 게 들어가서 걔네들이 물을 흡수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날리는 방식인데, 얘는 그래도 초음파식에 비해서 자연기화 형식이기 때문에 미네랄이나 뭐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좀 분해해서 날리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자연기화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물이 고여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미생물이 많이 생기고, 그래 안쪽에 뭐 샤오미 제품처럼 디스크가 들어가는 제품들은 걔네들이 분리해서 세척하기도 되게 짜증나요. 식기 세척기 쓰시는 분들은 그런 거 많이 분리해서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천식도 있고 해갖고 아무래도 좀 공기질 관리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가열식 가습기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가열식 가습기 중에 왜 조지루시를 구매했냐, 일단은 뜯기 전에 스펙만 가지고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실상 스펙만 보면은 이 제품보다 좋은 제품들이 국내에 더 많더라고요. 제가 뭐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제품 중에 하나가 르젠 제품인데, 어쨌든 20만원, 30만원대 이제 가습기는 가습기 치고 상당히 고가잖아요. 초음파 가습기는 뭐 2-3만원, 심지어 만원짜리 만원 언더 제품도 많고, 기화식 같은 경우에도 뭐 10만원 아래대 제품도 많긴 한데, 일단 가열식 가습기는 어느 정도 브랜드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 제품은 한 15만원 다 넘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좀 돼요. 그 중에서 이 조지루시 가습기가 얘가 지금 30만원 정도 주고 샀으니까 거의 최고로 비싼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싼 국내산 제품 중에 르젠이랑 좀 고민을 했었는데, 르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안에가 인덕션 방식으로 돼갖고 히팅하는데 연료율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전기도 훨씬 덜 들 것 같고, 그리고 내석도 따로 분리가 돼서 세척을 빡빡 할 수 있다는 점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자잘한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산 제품들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습도도 퍼센트 단위로 조절이 되고, 얘는 약중강으로 밖에 조절이 안 되거든요. 르젠 23년도 제품 보니까 뭐 리모컨도 있고 다양한 이제 편의 기능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도 훨씬 더 이쁘게 생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조지루시 약간 뭐 기능도 떨어지고 디자인도 미관적으로 좀 떨어지는 걸 산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에서 그랬어요. 뭐냐면 브랜드 신뢰도. 사실 뭐 르젠이나 이런 제품들 참 잘 나오긴 했는데, 걔네들 2010년 후반대나 아니 2020년도 넘어서 나온 브랜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조지루시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아마 저보다는 저희 어머니 때에 더 유명한 제품이죠. 코끼리표 밥통, 코끼리표 보온병, 코끼리표 보온도시락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사실상 보온에 있어서는 거의 뭐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요새는 뭐 스탠리나 뭐 락앤락 같은 브랜드가 보온병으로 더 유명해졌지만, 사실상 조지루시가 원래 그 자리에서 이제 최고 봉이었었거든요. 사실 이런 가열식 가습기는 밥통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사실 저는 쿠쿠나 쿠첸에서 이런 가열식 가습기를 나왔으면은 쿠쿠나 쿠첸 거를 샀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걔네들은 가열식 가습기가 없으니까 조지루시 제품을 일단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르젠이나 국내 제품을 사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매년 뭔가 리뉴얼이 돼서 디자인도 바뀌고 계속 기능이 조금씩 추가가 되거나 약간의 변경이 있어요.
사실 기능상 변경은 별로 안 큰데 매년 이제 리뉴얼이라고 해갖고 뭐 스테인리스를 조금 더 좋은 걸 썼다든지 코팅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디자인이 조금 바뀐다든지 뭐 센서를 조금 바꾼다든지 아주 작은 변화를 하나 주고 매년 리뉴얼된 새 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디자인도 바뀌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올해 샀으면은 그 다음에 가면은 왠지 내 제품이 좀 구형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요새 선풍기도 그렇고 약간 소형 가전류 제품들이 그런 이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매년 이제 뭐 23년 버전, 24년 버전 하면서 버전이 계속 리뉴얼 되면서 뭔가 조금씩 계속 변화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아요. 사실 뭐 기능상으로 크게 변한 게 없는데 디자인이 살짝 바뀌어서 뭐 그냥 뭐 호환이 안 된다든지 그리고 작년에 비싸게 주고 산 내 제품은 뭐 구형 제품이 돼버리고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조지루시 제품 같은 이 제품은 가열식 가습기의 거의 시조 같은 제품이고 디자인도 기능도 그때에 비해서 거의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 혹시라도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뭐 크게 걱정 없는 그리고 아무래도 브랜드 자체가 오래된 제품이고 밥통을 만들던 유명 제조사다 보니까 그런 뭐 안전적인 왜냐면 계속 가열을 해야 되는 품목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은 국산 제품들 매년 리뉴얼 되는 게 좀 싫었어요. 그리고 그 제품들의 제조사라든지 브랜드가 가열하는 안전에 관련된 좀 제품인데 인지도가 그렇게 뭐 업력이 오래되고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사설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조지루시 가습기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추추 빠라바라바빠 빠라바라바빠 빠라바라바라바빠 그리고 이렇게 본체 그냥 봐도 되게 투박해 보이죠? 저는 사실상 이 스티커가 너무 푸진 것 같아. 자, 이런 거 좀 안 붙였으면 더 깔끔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국내 정발 제품이라 가지고 전면에 다 한글로 써 있고요. 이제 구성품은 딱 요게 전부네요. 이거는 주의사항 보면은 최대 표시 이상 물을 넣지 말라고. 열어보면은 여기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 이상 물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수돗물만 넣어달라. 왜냐면은 뭐 방향제, 세균제, 화학약품 이런 거 넣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물을 끓여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을 끓여서 하면은 이런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변형이 되면서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 화학약품 중에 옛날에 가습기 살균제로 유명했던 이제 CMIT, MIT 같은 것도 다 화학약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키는 대로 우리 수돗물만 넣도록 합시다. 보면은 알칼리 이온수, 미네랄 워터, 우물물, 온천수, 오염수 이런 거 다 넣지 말라고 나오니까 끓어가지고 뭔가 변화를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넣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걸로 뭐 조리해서 먹지 말라. 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요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반드시 구연산 세제로 세척을 해야 되고 세제를 사용해 갖고 이 안을 이렇게 빡빡 닦으면 안 돼. 보시면 이 안에는 약간 지금 보면 플라스틱 같이 생겼는데 플라스틱 아니고 약간 내솥이 쇠 프라이팬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만지면 차가운 재질인데 이 안에가 다 불속 코팅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세제 넣어갖고 빡빡 이렇게 손으로 닦으면은 이 코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구연산에 넣고 여기 세척 모드로 세척을 해줘야 되고요. 쓰다 보면은 수돗물 넣어서 쓰다 보면 여기 안에 석회라든지 이런 게 쌓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쌓여도 얘는 끓여서 나오는 물만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증기에는 더러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럽다고 이거를 막 솔로 이렇게 막 문질러 가고 닦으면은 결국 이 내솥이 코팅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꼭 세척을 할 때는 물이랑 구연산 넣고 여기 앞에 저손가열에서 구연산 세척 3초 누르면 되죠. 그래서 요거 눌러가지고 세척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척하는 거 관련해서는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보면은 내용기 바닥에 이렇게 점같이 생긴 게 물속 철분이 막 녹아가고 나오는 거거든요. 유백석으로 이런 식으로 오염이 된다 라고 하는데, 요거를 손질할 때는
컵에 구연산 30 넣고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라. 요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상단에 보시면 안전장치로 얘 눌러갖고 이렇게 여는 건데 그냥 얘만 하면 안 열려요. 요거 잠금 해제를 같이 당겨야지 이렇게 열린다. 그래서 실수로 뭐 이거 눌러갖고 어이구 실수로 이렇게 해버렸네 해도 열리지 않게끔 애들이 호기심으로 열어보지 못하게끔 얘랑 이거를 같이 해줘야 열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 가열식 가습기는 가열한 안에가 뜨겁기 때문에 열 때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보시면 위쪽에 다 이렇게 실리콘 패킹이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돼도 옆으로 물이 새지가 않거든요. 결국엔 이 안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고 이쪽으로 새는 것밖에 없는데 얘도 전도 방지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안쪽에 보면 사실 물이 이렇게 새 나올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넘어져도 물이 잘 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 뒤에 보면은 여기 까만색 요게 있거든요. 요걸 누르면은 요 앞부분에 요거 있죠. 요게 이렇게 내려가요. 요거를 누르고 앞으로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로 분리해서 쏙쏙 세척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 앞부분도 이렇게 드러내면은 안쪽에가 열려서 요 부분을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서 요 부분으로 지금 증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안쪽에서 가열이 된 다음에 여기 구멍들로 이제 증기가 올라가고 증기가 여기로 뿅 나가고 증기가 모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예요. 여기로 증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다가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증기 때문에 카메라가 뿌얘지죠. 그리고 여기는 물 이제 여기 고이면은 아래로 다시 내려가게끔. 가까이 보시면은 요 안쪽에 지금 물이 조금씩 고여 있죠. 여기 요런데 물이 고이면은 저기 밑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런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증기가 바로 나와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거쳐갖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라서 이 증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뜨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손을 이렇게 대도 그렇게 엄청 뜨겁지 않아요. 물론 아예 안 뜨겁다는 건 아닌데 뭐 손을 막 댄다 그래서 바로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진 않거든요. 살짝 대면 아이고 뜨겁네 하고 손을 뗄 정도로 이렇게 완전 대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막 대가지고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분리해서 세척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세척하는 부분은 약간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좀 복잡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세척하기 좀 빡셀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래서 초음파 사기 싫었는데 이 조지루시 가열식을 사도 이렇게 약간 세척하기 복잡한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분리된 거는 다시 그냥 뒤에 안 누르고 껴도 잘 껴집니다. 제품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는 바람이 통하라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기구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전도가 되면은 멈출 수 있게끔 전도 반지 센서도 여기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전도가 되면은 더 이상 스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온습도 센서가 여기 있어요. 센서가 여기 들어가서 습도를 측정을 해준다. 센서가 또 여기랑 너무 가까우면은 측정할 때 약간 오차가 좀 심한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여기 앞에 이렇게 버튼들이 있는데 전원을 살짝 연결을 해볼까요? 전원부는 옆에 이렇게 생겼고요. 연결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지금 이 국산 제품이라 얘가 이렇게 220V를 쓰고 있거든요. 얘는 그냥 이렇게 꼽아 쓰는 타입이잖아요. 근데 110V로 된 일본산 제품 같은 경우에 여기가 약간 자석처럼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에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 내가 줄에 걸려 넘어졌다 하면은 자동으로 이게 자석이 똑 떨어져 나와가지고 코드가 자동으로 분리돼갖고 얘가 아예 물리적으로 전원이 차단이 되거든요. 이게 국산은 이렇게 하면서 코드가 바뀌면서 그런 이제 코드의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조금 아쉽죠? 근데 전화 한번 눌러볼게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깜빡이진 않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계속 켜진 것처럼 보이고요. 아마 주파수가 좀 안 맞아갖고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낮음 적정 높음은 현재 습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습도는 적정하다고 나오고요. 보시면은 여기 매뉴얼에 37.5%는 낮음, 한 50% 정도 되면 적정이고 67% 되면 높다고 하거든요. 부드러움부터 세게까지는 타겟하는 습도가 40, 50, 6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속 같은 경우에는 습도에 상관없이 계속 약하게 중간으로 강으로 가습을 해준다는 거고요. 얘가 습도 센서를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드럽게 표준 세게 요 셋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50도 정도, 50% 정도로 습도를 많이 맞추시니까
표준 정도 사용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면은 이 버튼들이 엄청 직관적이에요. 누르면은 그냥 이렇게 바뀌고, 밝기는 밝게, 조금 어둡게. 불을 꺼서 좀 비교를 해볼까요? 요게 밝게, 어둡게 두 가지 모드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그냥 타이머도 1, 2, 4 이렇게 4시간이 딱 켜진다, 6시간이 딱 켜진다, 8시간이 딱 켜진다. 얘는 오프고 온이고 엄청 직관적이죠. 어린이 안전장은 뭐겠어요. 이거 어린이가 못 누르게 이렇게 하면은 다른 거 안 눌리게끔. 이 버튼에 써 있는 거랑 이 작동하는 게 엄청 직관적이기 때문에 어르신 분들이나 기계 약하신 분들도 매뉴얼 없이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뉴얼이 따로 없어도 옆에 매뉴얼이 다 있어요. 중요한 매뉴얼이. 사실 이제 국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디자인 때문에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약간 역시 전통의 일본 제품들은 이런 게 잘 붙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것들은 잘 붙어서 어르신들이 쓰기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충 버튼이랑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살펴봤으니까요. 실제로 이거로 한번 세척을 해볼게요. 쓰기 전에 구연산을 먼저 한번 세척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수돗물을 넣어줄게요. 요 선까지 딱 채워주고요. 그리고 구연산을 30g 넣어줍니다. 전 눈대중으로 대충 넣을게요. 안쪽에 덜 녹았으니까 좀 녹게끔 살짝 저어줄게요. 네, 이렇게 잘 녹였으면은 뚜껑 닫고 다시 들고 갑니다. 전원을 켜고 저섬 가열 있죠? 구연산 세척 3초 누름. 이렇게 3초 누르면은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금방 세척이 될 것 같지만 세척은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1시간 반 있다가 이제 세척을 한 거를 버리고 물을 넣고 실제로 가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구연산 세척이 완료되면은 이렇게 급수라고 뜨고 여기 차이드락이랑 여기 저성 가열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그럼 요거를 들고 가서 물을 비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금 해제를 당기고 요거를 같이 이렇게 들어서 열면은 물을 버릴 때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 여기 물 버리는 위치에 여기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으로 물이 나오면 이쪽에는 이제 뭐 전자기기에 물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버려주게끔 합니다. 하기 전에 이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당긴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으로 물을 버리게끔 지금 귀찮아서 뚜껑을 뗐어요. 낸 다음에 이렇게 물을 버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세척이 끝나고요. 이 안에다가 막 솔 같은 거 넣어갖고 빡빡 닦으시면 안 되고 그냥 구연산으로 이렇게만 해서 헹궈 주는 게 끝입니다. 이제 가습을 실제로 해야 되니까 물을 받아 보겠습니다. 이게 요새 나오는 국산 제품은 내솥이 완전히 분리돼서 내솥만 들고 가서 물을 떠야 되는데 얘는 안타깝게도 이 통 전체를 다 갖고 와서 이렇게 급수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은 뭐 딴 데서 물을 퍼와가지고 여기다가 넣든지 그 점은 조금 아쉽죠. 표시선까지만 물을 꼭 채워주고요. 이제 실제로 가습을 하러 가봅시다. 네, 여기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원 버튼 눌러서 가습을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모드 아까 말했듯이 저는 표준으로 그냥 두고 연속은 계속 나오는 거라서 저기 방이 좁은 방에 쓰기 때문에 좁은 방에는 계속 나오면 습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면은 자동으로 이 위에 습도를 감지를 해가지고 얘가 딱 가습을 중간에 멈춰주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게 끝이에요. 실제로 안에가 물이 끓어야지 위에 가습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요. 여기서 이제 증기가 나오는데 뭐처럼 여기 증기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카메라로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있다가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증기 때문에 카메라가 뿌얘지죠. 근데 막 초음파식처럼 막 눈에 보이게 막 증기가 막 올라오진 않아요. 네, 조지루시 가열식 가습기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앞에 영상들을 찍고 지금 한 3주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이거 쓴 지가 한 3주 정도 됐는데 일단 생각보다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사실 이 구연산 세척 같은 경우에는 뭐 자주 안 해줘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처음에 하고 한 번도 안 했고요. 그리고 방이 한 3평, 4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방인데 이 정도 규모의 방에서는 생각보다 가습도 빠르고 가습 양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여기 지금도 틀어놨는데 여기 눈에 띄게 막 이게 막 전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환기를 시키거든요. 여기 물을 꽉 채워놓고 이제 사용을 했을 때 가을 시즌이니까 막 습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거든요. 엄청 낮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거 지금 4리터짜리 꽉 채워놓으면은 한 3일? 4일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도 자주 보충 안 해줘도 돼서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지금 바로 뒤에 보면 침대잖아요. 제가 침대 옆에서 이걸 쓰거든요. 근데 처음에 약간 조금 뭐 자다가 좀 놀랐던 게 생각보다 이 안에 물을 끓여서 하는 거잖아요. 이 물을 끓여서 나는 소리가 약간 전기포트로 물 끓일 때 그거 나는 소리보다 살짝 작게 나요. 처음에는 자다가 그 소리 때문에 꼼짝아 하고 시키긴 했는데 또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거슬릴 정도로 크게 나지는 않더라고요. 익숙해지면 크게 거슬리진 않는 소리다. 어쨌든 초음파 시가스키 같은 경우에는 그 진동하는 약간 전기음 같은 게 좀 거슬리고, 기화식 가스키 같은 경우에 그 팬 돌아가는 소리가 좀 거슬리는데 얘는 약간 물 끓는 소리가 거슬려요. 물론 조용한 걸로 따지면 이제 그 초음파식 가스키가 제일 조용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호흡기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는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요걸 써서 생각보다 좋았던 점은 지금 어쨌든 여름이 지나고 이제 좀 추워지는 시즌인데 요새 이걸 틀어놓고 다니까 방 안이 엄청 공기가 훈훈해. 굉장히 따뜻해. 잘 때도 얘가 습도도 유지해주면서 온도까지 어느 정도 올려주기 때문에 잘 때 되게 쾌적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워. 어떻게 보면은 요새 나오는 국내 가습기에 비해서 되게 좀 투박하기도 하고 조금 비싸기도 한데 저는 요거 쓰고 나서 굉장히 좀 코막힘도 덜해지고, 아무래도 이런 환절기 시즌 되면 항상 좀 감기 달고 살고 비염 달고 살고 천식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호흡기에 문제가 많았는데 얘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코막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덜한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아무래도 단점이라면 일본 제품이라는 점이랑 그리고 좀 디자인이 좀 투박하다는 점. 그리고 여기 스티커는 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떼서 쓰고 있습니다. 충분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